안녕하십니까. 농부놀이터입니다. 점차 이제 장마가 접어들고 이제 7월이면은 앞으로 계속 수확해야 할 계절이 계속 다가오죠. 농약을 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제 칠 때에도 수확 기간 안에 미리 쳐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 기간 안에 살충제, 살균제들이 언제까지 쳐야 될지가 나와 있는데,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한 15일 내지는 한 14일, 15일, 7일 간격 안에 약을 수확하기 전에, 그 전에 일주일, 2주일 전에 약을 치시고 그 다음에 약을 치시면 안 됩니다. PLS 제도에 따르면은 잔류 농도가 남아 있으면은 그 유통 구조상 공판장 가거나 했을 때 농약 잔류 검사에서 PLS 제도에 의해서 잔류 농도 남으면은 유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충제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또는 보름 전에 약을 치고 그 다음에 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살균제 같은 경우 있죠. 이렇게 분홍빛 살구 색깔 뚜껑이 있는 게 이게 살균제고, 살충제는 이렇게 푸른빛 나는 게 살충제인데요. 살균제는 적어도 한 달 전에 약을 치고 그 다음부터 약을 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속하고 오래 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살균제는 한 달 전에 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징상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과수 농사를 짓는 분들은 미리 한 달 전 치시고 고추라든지 부추 이런 쪽으로 잎을 따먹기에는 좀 더 당겨진다. 보름 정도까지는 쳐도 되는데 그걸 잘 아시고 미리 약을 방제하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살균제는 사과나무에 검은 무늬병이 있습니다. 견무늬병 또는 갈색 무늬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과실에다가 점이 이렇게 막 별처럼 덕지덕지 이렇게 묻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검은 무늬병 또는 점무늬병. 자두에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세균병, 검은 무늬병이 왔다고 제가 영상에 보여드렸는데, 그게 잉크병처럼 보이는 게 검은 무늬병입니다. 검은 무늬병이 잉크병 그 병인데, 사과와 과수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이름 명칭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복숭아 자두에서는 이 약이 벨리스 플러스 약이 잿빛 무늬병, 잿빛 곰팡이병, 잿빛 무늬병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무 가지가 꽃이 피거나 잎이 신초 때 말라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가지가 있으면은 바짝 꽃도 피었을 때 말라버리고 잎도 신초에서 말라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되나, 동해 입은 거하고 틀리죠. 동해는 아예 꽃눈 분화하기 전에, 잎이 올라오기 전에 말라버리는 건 동해의 영향성이고, 잿빛 무늬병은 꽃이 피고 가지가 폈을 때 피면서 아예 말라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랑 이게 동해랑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추와 인삼, 부추 이런 경우에는 잿빛 곰팡이병이라 그래서 아예 이렇게 곰팡이가 와서 이렇게 죽되듯이 이렇게 쭉 쳐지면서 죽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잿빛 곰팡이가 되게 많고요. 더욱이 마늘은 녹색 스금 균핵병이라고 있어요. 물론 수박도 균핵병이 있습니다. 수박은 덩쿨이 말라버리는 덩쿨 마른병, 특히 망고병이라고도 하는데, 잎 줄기가 이렇게 나 있으면은, 잎과 줄기가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누렇게 변하다가 결국에는 흰색의 가루가 묻는 것처럼 곰팡이가 있습니다. 그걸 망고병, 덩쿨 마른병이라고 합니다. 덩쿨이 말라서 흰 곰팡이병인데 덩쿨 마른병이라고 합니다. 덩쿨 마른병이 생기는 원인은, 망고병이 생기는 원인은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처럼
댐이 있어서 안개가 많이 생성되는 데는 덩굴 마늘병이 생기는데요. 더욱이 노지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하우스는 아무래도 비라든지 여러 영향을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요건이 있습니다만은 노지 재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오고 안개가 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더워졌을 때 다습할 때 뭐라고 해야 되나 균이 흡수해서 이렇게 생기고 마사토 같이 물이 잘 빠져버리는 경향도 이런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균핵병, 마늘도 녹색 썩은 균핵병이 있습니다. 수박도 균핵병이 있고요. 그게 왜 생기냐면은 온도가 현저히 낮아졌을 때, 왜냐면 수박하고 마늘도 이제 온도가 20도 이상 올라와야지 어느 정도의 생리적인 장애가 생기지 않는데,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고 바람에 이 자포들이, 이 포낭들이 날려서 그걸 묻습니다. 묻으면은 온도가 20도 이상 내려갈 때 균이 생성하게 됩니다. 이 균이 온도가 높아버리면 이 균이 생기지 않습니다만은 온도가 내려갔을 때 이 생기는데 약은 푸도파 수화제 고약이 굉장히 잘 됐는데 오늘은 또 더욱이 베리스 플러스라는 약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더욱이 오이와 딸기에는 흰 가루병이 생겨요. 초기에는 잎이 있으면 점박이처럼 탁탁 생기는 게 나중 되면 잎 전체가 하얗게 눈이 내리거나 밀가루 뿌린 듯한 생기는 게 흰 가루병이 생기는데 바이오 황 같은 그런 약도 잘 들지만 이게 벨리스라는 약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 베리스 플러스라는 이 살균제 약은요, 적용 기교가 살균제 다 2 플러스 다 3입니다. 이 약은 많게는 5회 이상 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리스는 살균을 잡는 지속성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3회 이상 치지 말라고 하지만 이거는 한 4회, 5회까지도 가능하고요. 여기 또 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뭐 약을 어떻게 방지한다, 뭐 갈색 무늬병, 아까 말씀드린 잿빛 무늬병, 전무늬병, 또 채소에는 덩굴 마름병, 흰가루병도 많이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쭉 보시고요. 항상 요 약재를 봤을 때 여기에 뜯는 자국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서부터 사세요. 뜯으면은 이 약에 어디에서 어떻게 약을 쳐야 될지가 이렇게 쭉 내역이 나오니까 이걸 꼭 꼼꼼히 한번 보세요. 약 치기 전에. 여기 보면은 수확하기 전에는 언제부터 약을 해야 되며 몇 번을 뭐 4회 이상 사용해서 4회 이상 하지 마세요. 딸기에는 2회, 고추에는 2회 이상 하지 마십시오. 오이는 2~3회에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복숭아라든지 그런 경우는 뭐 4회 이렇게 길게 해도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어느 때 하면 좋겠다. 6월 중순에 했으면 좋겠다. 탄저병은 언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쭉 적혀 있으니까 요 약을 구비를 하시면은 요렇게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베리스는 이 살균제는 입상수화제입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보면은 조그만 가루가 뭉쳐져서 있는데 이 약을 풀 거라고 조그만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풀면은 엉킴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예 20마리면 10마리면 한 번에 타서 조금씩 타서 흔들어서 녹이고 흔들어서 녹이고 전체에서 녹이지 작은 그릇에다가 이 벨리스 플러스라는 약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량을 타지 마시고 살포하는 전체에다가 약을 타셔서 이렇게 약을 하시면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벨리스 플러스라는 살균제 약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복숭아뿐만 아니라 고추라든지 여러 채소에도 약이 되니까 사과, 복숭, 자두, 배에 약을 치고 남으시면은 인근에 마늘이나 수박, 오이, 딸기 여러 가지 부추 같은 데에도 한번 이 약을 한번 쳐 보십시오. 그래서 살균제는 이제 앞으로는 탄저를 잡아야 되는데요. 탄저 잡는 약도 이제 곧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이 약도 탄저에 대한 그런
저항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라든지 오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매실, 예를 들어 이 탄저의 약이 성능이 있다고 그랬지만은 오늘은 잿빛 무늬병이나 같은 뭐 금무늬 이런 잿빛 곰팡이 같은 그런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코삐까라고 말씀드렸죠. 마코삐까는 전착제예요. 전착제. 마코삐까는 전착제고요. 이 전착제는 고추, 사과, 복숭아에 치는 약이지만은 탄저병에 좋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 효과가 없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마코삐까는 전착제,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벼라든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수란 같은데 그 잎에 뿌리면 물이 이렇게 통통 튀어서 위에 잎 자체가 물을 튕기는 그런 잎맥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오면은 이렇게 잎 자체가 이렇게 솜털처럼 나 있어서 물을 이렇게 들어버리는데, 물방울을 들어서 물이 젖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전착제를 사용하셔야 돼요. 더블업 같은 이런 전착제를 사용하셔서, 물은 뭐 20 몇 말짜리지만은 25말짜리면 전착제 뿌려서 약을 치시면은 잎이 묻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마코삐까는 여기에 탄저병까지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착 기능과 탄저까지의 기능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고추, 사과, 복숭아, 그리고 배에 전착 효과를 주면서 탄저균까지 잡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약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꼼꼼히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살균제, 앞으로는 날씨가 되게 고온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바습할 때는 그렇게 뭐 잿빛 무늬병, 그리고 세균병, 세균근무병 같은 그런 세균성 병들은 점차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은. 온도가 적정 내려가면은 세균병이라든지 잿빛 무늬병이 발발하지만, 온도가 25도, 30도 이상 올라가면은 세균병이라든지 잿빛 무늬병 같은 그런 병들이 병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온일 때도 생기는 병이 탄저균이 있어요. 탄저균. 습기가 많을 때 탄저균이 빨리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탄저병 잡는 약도 전문약도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하여간 농약 치는 것은 처방하기보다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단계를 치십시오. 비가 오고 난 뒤에 치는 게 낫느냐, 비가 온 뒤에 치는 게 낫겠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예방 차원에서 쳐야 되니까 비가 오기 전에 약을 치시고요. 비가 온 뒤에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괴리 부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비가 온 뒤에 치는데, 약은 처방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미리 예방하는 쪽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그게 조금씩 보인다 그러면 계속 주기적으로 관찰하셨다가, 보인다 그러면 빨리 처방전을 하셔서 농약을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살균제 벨리스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